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죠. 바로 스키마 설계 실수,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개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는 문제 아닐까요? 처음에는 정말 쌩쌩하게 잘 돌아가던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가 늘고 데이터가 쌓이니까 점점 느려지는 그 경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여기에 그 단서가 숨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그 실마리를 찾아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실수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게 뭐냐면 모든 상황에 다 들어맞는 무슨 만능 데이터 타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쓰려는 경향이에요.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참 아니면 거짓. 이 두 가지만 저장하면 되는데 굳이 인티저 타입을 쓰는 거죠. 불리언 타입은 딱 1바이트면 되거든요. 근데 인티저는 4바이트를 차지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데이터가 수백만 수천만 건 쌓이면 와, 그 공간 낭비랑 불필요한 입출력, I/O가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잘못된 타입을 쓰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고요. 데이터의 정확성, 즉 무결성까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포스트그레스웰이 제공하는 아주 유용한 특수함수들을 쓸 기회 자체를 날려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황금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타입을 고를 때 이 원칙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정말 절반은 성공해요. 이 황금률을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기본 키 선택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인티저냐 UID냐 이거 진짜 고민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산 시스템처럼 여기서도 저기서도 독립적으로 아이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 무조건 UID가 맞아요. 하지만 그냥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쓴다면 굳이 저장 공간도 22%나 더 쓰는 UID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럴 땐 인티저나 빅아이엔트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일 텐데요. 유연성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바로 JSONB의 덫입니다. 와, JSONB 진짜 강력하죠? 보세요. JSONB 언더바 빌드 오브젝트 같은 함수를 쓰면 막 여러 테이블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도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딱 묶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결과물 좀 보세요. 정말 깔끔하고 유연하죠? 이러니 개발자들이 JSONB를 안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JSONB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 딱 하나, 아주 작은 값 하나만 바꿔도요. 포스트그레스는 이 객체 전체를 통째로 다시 써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변경 내용을 기록하는 로그, 즉 WAL, Write Ahead 로그가 엄청나게 쌓이면서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똑똑한 방법은 바로 하이브리드, 즉 둘을 섞어 쓰는 겁니다. 자주 바뀌는 중요한 데이터는 그냥 예전처럼 일반 컬럼으로 빼놓고요. 잘 안 바뀌는데 구조가 복잡한 데이터만 JSONB에 넣어두는 거죠. 이러면 성능이랑 유연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실수입니다. 바로 인덱싱. 이건 정말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 심지어 엉뚱한 걸 만들어도 문제가 되는 아주 까다로운 녀석이죠. 인덱스가 많으면 검색이 빠르니까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 하나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마다 거기에 연결된 모든 인덱스를 다 업데이트해야 하거든요. 이걸 쓰기 증폭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쓰기 성능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제대로 만든 인덱스 하나는 이건 거의 마법 수준입니다. 쿼리 속도를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만들어주니까요. 이 차이를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시죠. 왼쪽은 인덱스 한번 보고 다시 테이블 가서 데이터 가져오고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보세요. 인덱스 only scan. 이름 그대로 그냥 인덱스만 보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테이블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성능 차이가 말 다 했죠? 그럼 도대체 어떤 인덱스를 써야 하냐고요? 자, 이 표를 거의 치트키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동등비교나 정렬 쿼리는 비트리, 제이슨이나 텍스트를 검색할 땐 GIN, 그리고 지도 데이터 같은 공간 정보나 범위를 검색할 땐 GIST. 일단 이렇게만 기억해 두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미 저지른 실수를 어떻게 고치는지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아예 처음부터 실수를 막는 좀 더 선제적인 설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 7단계 전략이 있는데요. 사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모든 테이블엔 무조건 기본 키를 만드세요. 둘째, 어떤 쿼리가 자주 쓰이는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인덱스를 걸어주는 겁니다. 근데 셋째, 절대 너무 많이 만들진 마시고요. 이 핵심 원칙만 잘 지켜도 훨씬 나은 스키마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길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전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려 깊은 스키마 설계. 이게 바로 고성능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가장 단단한 초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과연 미래의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